늦은 오후 도심의 카페 창가에 앉은 지수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바쁜 출판사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가지는 여유로운 약속이었죠. 그녀는 소개팅 자리에 나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민호, 오늘의 소개팅 상대였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회색 수트를 입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의자에 앉은 그의 태도는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고 말투는 부드럽게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그의 안정된 눈빛과 미소에 자연스레 마음을 놓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건설회사 부회장의 아들이라며 간단히 집안을 소개했고 유학 후에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하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와인을 주문하고 식사 메뉴도 미리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세심함에 지수는 감탄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회사 이야기와 부모님 얘기를 편하게 풀어놓으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식사 후 카페를 나서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민호는 차 문을 열어주며 다음 주에 영화관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지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열어 민호의 번호를 저장하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말투와 표정을 떠올리며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자리를 예약해 두었고 직원은 그를 단골 손님이라 부르며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지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수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확신 같은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떠났고 차의 붉은 후미등이 멀어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일기장에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던 남자의 미소 뒤에 무겁고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봄비가 내리던 주말 오후 지수는 민호와 함께 카페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게 웃었지만 지수의 눈에는 작은 이상함이 포착되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민호가 내민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았던 것이죠. 잠시 머뭇거린 그는 웃으며 다른 카드를 꺼냈고 직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산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표정을 숨기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면 이런 일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야근이 많다고 말했지만 목소리 속엔 피로보다 회피가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이 되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연에게 조심스레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수연은 그런 사람들은 다 바쁘다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 라며 웃었지만
지수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차가 정비소에 있다고 짧게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날 그의 옷은 평소보다 구겨지고 낡아 보였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고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급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식사 중 그가 휴대전화를 받았을 때 낮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갚을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민호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여행 사진, 와인잔, 호텔 풍경은 있었지만 가족이나 친구의 흔적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댓글은 거의 없었고 좋아요도 대부분 낯선 계정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신의 씨앗은 이미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만 모든 걸 보여주지 않으려 할까?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지수의 마음은 처음으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화요일 아침, 지수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고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 부자 아닌 거 알아요? 처음엔 장난 문자라 생각하고 지우려 했지만 그 아래에는 낯익은 얼굴이 담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민호가 공사장 한쪽에서 자재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손끝이 떨렸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시 사진을 확인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민호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려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탈자가 가득한 원고를 제출하고 회의 중에도 멍한 표정을 지어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민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건설회사 부회장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자꾸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 상견례 준비를 미루자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럴수록 더 확실히 해야지라며 단호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집 근처에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늘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했기에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 건물 근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택시에서 내렸고 그 얼굴은 분명 민호였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아닌 맞은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결국 멈춘 곳은 반지하 원룸 앞이었습니다. 현관 앞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문가엔 오래된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그의 이야기, 부모의 사업, 해외 유학, 고급 레스토랑의 단골 자리 올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다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발걸음은 무겁게 인도 위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속 그 사진이 떠올랐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한 듯 점심시간에 외출계를 내고 민호가 말하던 자신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건설회사는 강남의 고층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안내 데스크에 윤민호 과장님을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검색하더니 그런 분은 근무하지 않으신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몰라 이름을 다시 확인했지만 시스템에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았고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말이 흔들리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민호의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참고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 골목길 모퉁이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며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춰섰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지수의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질수록 지수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허무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견례 장소를 예약했다며 전화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지. 너도 나이 생각해야 해. 지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민호였습니다. 오늘 밤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잠깐만 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들어야만 할 때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한강 둔치에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코트를 여미며 약속한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민호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오자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고 어딘가 다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졸업 증명서, 빚 독촉장, 그리고 오래된 월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 장씩 꺼내보며 점점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말하던 건설회사, 아버지 사업은 모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고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어머니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큰 빚을 떠안았고 자신은 이를 감추기 위해 부자 행세를 했다는 고백. 그가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거짓말을 키우고 상견례를 앞두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래도 당신만큼은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바람에 흔들리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반짝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민호의 고백 이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그에게서 오는 연락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상견례가 왜 미뤄졌는지 묻고 친구 미정은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마음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민호가 남긴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빛 독촉장 대신 한쪽 구석에 작게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한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밉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절박함이 슬펐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회사에서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곳은 실제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놀랐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마지막 월급으로 어머니 병원비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지수의 우편함에 넣고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 대신 지수의 행복을 빌겠다는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퇴근 후 문 앞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봉투가 살짝 흔들렸고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모든 거짓이 끝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쓰라리게 다가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지수는 출판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건설사 홍보 책자를 펼치다가 윤민호 홍보팀 사원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모습과 달리 정리된 정장 차림으로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책을 들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보다 안정감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일부러 그의 근무지를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퇴근 준비를 하며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괜찮냐라고 물었고 민호는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고 과거의 거짓과 상처에 대한 대화는 생략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 남은 것은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가 아닌 단순한 확인과 이해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수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삶을 바로잡고 진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지수 앞에서만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한강을 걸으며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지난 실패와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 덜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끝났지만 서로에게 남긴 진심의 무게는 여전히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